안녕하세요. 일신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2월 19일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예,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종전에는 이걸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개정이 되면서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험 분석서 발행 비용. 우리 그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에 원래 연구비를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최종 평가 비용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에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시험 분석서 발행 비용을 과제 종료 이후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연구시설 장비비 계산 기간인데, 이번 개정사항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니까 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구시설 장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연구개발비는 그 단계 기간이 있는 경우에 단계 기간 종료 이전에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계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2단계 때 물건이 들어오면 종전 규정으로는 불인정이었었어요.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좀 장기간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연구시설 장비가 구축되는 경우에도 연구비 계상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는데, 즉 1단계 때 계약금이 나가고 2단계 때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연구비 계상이 가능한데 중요한 게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등이 완료가 돼야 된다. 즉 종전에 우리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에 그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돼야 됐던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축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그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의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되고 또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이 있었어야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 연구비를 계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점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여비 규정을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해서 가능하다,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미지급 인건비의 변경 시기. 미지급 인건비는 우리 연구수당 계상을 할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뭐 세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지급 인건비가 변경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 변경 통보로서 통보성 변경 사항으로 미지급 인건비도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수당 계상할 때 이렇게 변경된 미지급 인건비로 연구수당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구수당은 증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사실 미지급 인건비를 변경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제 증액을 하시기 위해서 변경을 하시고 그 효과로서 연구수당을 증액하시기 위한 것일 텐데 연구수당 증액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것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인건비 변경은 통보성 변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연구수당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연구수당 한도를 연구수당은 여러 가지 그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설정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명확하게 된 게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사용액 중에 불인정액이 발생이 됐다면 그 해당 불인정액은 제외한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한도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에도 현물 계상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 한번 내용 보면 연구개발 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현물 계상이 인정된다. 다만 과제 시작 후에는 자체 재원으로 구입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구입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외부 인건비. 이게 이제 규정에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우리 그 혁신법 매뉴얼에 이제 좀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외부 인력을 외부 인건비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외부기관 소속 그 외부 인력은 외부기관 소속으로서 만약에 영리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 현금 지급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의 현물 계상 대상 연구시설 장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 기술 도입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개발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또는 재료비, 그러니까 기술 도입비,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고, 또는 시작된 후 영리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구입, 임차, 사용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즉 자체 재원으로 구입, 임차, 사용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기술 도입비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물 회수액 산정을 이제 한 것에 있어서 그 23년도 말에 개정이 됐을 때 종전에는 현물 미부담액이 있다면 미부담액 전액을 그러니까 협약 시 그 현물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 대비 현물 미부담액을 전액 현금으로 반납을 했었었는데 종전에는 23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협약했던 현물 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사용, 그러니까 협약 시 부담하기로 했던 현물 사용액 전액이 아닌 적정 현금 사용액 비율만큼을 이제 그 기준 금액으로 놓고 그 금액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현물 부담액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을 이제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교하게 개정이 된 게, 당초 협약 시 현물 부담액에 현금 사용액 비율을 이제 곱할 때, 23년도 말에 개정됐을 때는 적정하게 사용된 현금 사용액 비율을 곱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사용했던 현금 전체를 다 반영을 해서 그 비율만큼, 즉 적정 현금 사용액이 아닌 그냥 현금 사용액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놓고, 그 금액보다 미달해서 부담한 현물 사용액만큼을 현금으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한번 내용 살펴봤는데요. 요 개정된 사항들 계속 업데이트 하셔서 연구비 사용에 문제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